2021년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이 중국 간첩, 또 북한 간첩, 또 러시아 간첩, 대한민국에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공자학원은 뭐 하는 데죠? 대학에 공자학원이 있다는데 그 공자학원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 나라가 스파이들이 활개쳐서 노는 곳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말이죠. 국정원 1차장을 했던 아주 잔뼈가 이 국정원에서 자랐던 그분인데 염돈재 박사가 호소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국정원 1차장으로 발탁된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인터뷰를 뉴델리 인터넷 신문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공무원 중국 간첩이 지금도 고작해서 징역 2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없애는 날이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는 바로 이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그나마 정보 수집도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 망국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애국자죠. 이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일 못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1차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대공수사의 근거법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간첩 수사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는 국가보안법 없는 줄 아십니까? 일본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말. 미국에는 애국법이라고 해서 있죠. 일본에도 있죠.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간첩질 하는 것은 진짜 극형에 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독일 등은 특별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형법으로 해도 된다는 주장은 국보법을 없애자는 그런 마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형법으로 해도 대체해도 된다.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간첩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뒤에 한번 그 사람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해 볼 수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쟁 목적도 숨기고 북한하고 내통하거나 지하당을 만들어도 손을 못 씁니다. 과거에 통역당이라든가 그 지하당이 북한이 만든 지하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도 손을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종북천국이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래서 국가보안법 없애서는 안 된다는 바로 이런 걸 지금 절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겠지만 2015년 7월 달에 당시 그 국군 기무사, 지금 현재 군사안보지원사 소속 한 해군 장교가 중국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이 해군 장교가 넘긴 자료 중에는 사드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해군 장교는 자료를 갖고 있던 다른 장교에게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테니까 그거 좀 잠깐 좀 넘겨보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중국인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법원은 그래서 미수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수기로 이 중국어 설명까지 거기다 달아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군 장교에게 적용된 제목은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 소위 간첩죄로 처벌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
간첩죄로 처벌해야 할 것을 형법으로 형법 위반으로 처벌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간첩죄로 기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간첩죄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형법상에는 간첩죄로 기소를 못하고 국가보안법상으로 해야만 보안법을 걸어야 되는데 보안법을 적용 안 시켰다는 겁니다. 북한을 제외한 제3국의 국가 기밀을 누설할 경우 형법 제94조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 업무상 비밀을 갖다 제3국에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 경우는 형법상의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돼서 징역 고작해서 이하의 징역 2년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이 고작입니다. 아니 그래 되겠습니까? 이 우리나라 군인 또는 공무원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알고도 중국인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적국 북한이죠. 또는 반국가단체에 국가 기밀을 누설할 때는 기밀의 중요도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자신이 제3국 스파이에게 누설한 국가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갈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국가보안법 제4조 또는 5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중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국보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고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간첩죄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중처벌하고 정말 극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는 간첩죄를 지면은요, 그 중대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그런 간첩죄를 지면은 정기의자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간첩죄란 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북한에 만약에 간첩죄 만약에 있으면은 고사총으로 날려 보내겠죠. 바로 즉각 고문부터 시작해서 즉결 처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중국, 러시아 등 친북 국가 정보요원들이 대한민국에 그냥 쏟아져 들어와서 그냥 국가기밀 수집해가지고 북한에 넘기는 것 완전히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쉬워지죠. 예,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그 염돈재 이분이 이런 법체계를 설명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제3국을 위해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될 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이런 얘기죠. 국가보안법은 그런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의 토대가 되는 법적 근거인데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이 같은 대공수사 법 근거가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간첩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린다. 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멋대로 북한에 다녀와가지고 북한 측과 금품을 주고받아도 고작 남북교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간첩 천국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애국자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애국자들, 이 국정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이분이 인터뷰를 그 뉴델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이런 것이 이분 염돈재 1차장이 그전 1차장이 이와 같은 얘기를 목놓아 부를 정도 된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경황에 지금 빠져 있나 상당히 우려 아닌 공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애국심 있는 분들, 애국심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야죠. 정치 수에 유능한 정치 수법이 유능하고 악마적인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는 양두구육
양가죽처럼 순하게 보이는 속에는 늑대가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은 이 나라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야권 단일화해서 애국심이 강한 분, 또 분이 어떤 분인가? 자, 윤석열이 애국심이 강할까? 안철수가 강할까? 홍준표가 강할까? 유승민이가 애국심이 있을까? 강할까? 뭐 등등 보면서 살펴야 될 문제입니다. 애국심이 가장 필요하고도 충분한 기초조건이라는 대통령의 덕목의 제1순위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말 외적으로부터 주적인 북한, 중공, 중국 공산당 이런 외부적인 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굳건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군사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애국심이 최고의 대통령 덕목입니다. 적어도 국가가는 과거의 대통령들, 에? 박정희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대통령도 말할 것 없고 그들의 국가관은 너무나 투철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국가관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이런 모습들 이것이 대통령의 필요한 덕목의 1순위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특유한 소위 리더십의 종류들입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애국심에서 아주 강건한 애국심에서 뛰놀아 그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그리고 정권 교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집니다. 수렁으로 빠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서 우리의 안보 그것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헌법 그 헌법적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우리 앞에 떠오를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